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부활주로 7째 주일 예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계. 사람이 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그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최가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모의 날,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입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저는 여러 학생들과 부대끼며 삽니다. 그 시간 불 꺼진 교실을 들어가며 놀란 척 학생들이 준비한 이벤트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2달 만난 저에게 뭘 배웠다고 고마움을 표하는지 이런 상황이 참 민망합니다. 그래도 꾹꾹 눌러 쓴 편지에 담긴 학생들의 고마운 표현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작년에 영어 학원을 끊고 혼자 공부한다고 하던 중3 학생이 졸업할 때 써준 편지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모르는 것 질문할 때마다 귀찮은 내색 없이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모습은 제게 감사함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재작년 다른 친구들과 많이 부딪히던 중1 학생이 학년 말에 보낸 메시지도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선생님께서 화내시지 않고 말로 풀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내가 학생에게 주는 영향, 학생들이 저에게 주는 영향,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삶을 살아감을 느낍니다. 오늘 송원성님, 이인선님, 전은미님을 크게 환영하는 새신자 환영회가 있습니다. 동력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시고 받으실 집사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어떤 이의 삶의 태도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빈집! 오늘은 빈집이야. 뭐가요? 빈집은 뭐야? 집에? 아무 사람 있고 없고 있고 할머니, 아기, 장롱, 항아리, 강아지지. 다 데리고 다 가지고 이사를 가면서 집은 그냥 두고 가는 거야. 집에 있는 거 싹 다 싸가지고 이사 가면서 집은 그냥 두고 가. 집은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하지 않아요. 왜? 너 이 책 봤구나. 네? 이 책 봤어? 아유, 오막살이도 내 집이어서 제일 좋은 우리 집이라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집만 떼어놓고 가. 에이, 속상. 혼자 게임할 수 있지 않니? 가라, 텐마루, 문지방, 대돌이 울더란다. 미다지 문이야 속으로 울었겠지. 그러면 혼자 밥 먹을 수 있어. 회의하면 밥 먹어. 이사 가는 걸 끝까지 지켜본 대문은 서운해서 열려있는 그대로 있는데 너무 서운해서 지들만 이사 가. 고양이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인데 얘들아, 고양이가 있어. 우리 모두 어디?
집이요? 빈집에 함께 살러 가자. 앞마당 부엌 아궁이 앞에 지붕 위에도 좋아. 누구야? 얘들이 누구야? 고양이. 고양이 또 얘는 누구야? 강아지. 얘는 누구야? 새. 어? 얘가 개야? 새. 같이. 팻말은 밑에도 괜찮아. 들깨야, 엉겅퀴야, 도깨비 마누라 반가워. 우리가 살러 가자. 어디에? 우리가 대신 살러 가자. 어디에? 집. 집. 집에. 와, 끝났어. 뭐야? 자, 기도하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해요. 아빠. 근데 집이 비고 나니까 그 빈집에 모든 생명들이 또 들어와서 사네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한테도 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는 집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고향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생명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들에게 아름다운 집들을 잘 찾아주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무지개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이재화 집사님이 어제 전화를 딱 주시더니 금요일 날이군요. 그래도 따끈따끈한 조성규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들으면 어떻겠냐고. 네, 네, 조성규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제가 조만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신 네, 순례 여정을 아마 7월달,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서 네, 준비해서 나누기로 하셨고요. 이재환 집사님의 그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에 그 발간반도가 들어오시면서 또 그 여정 속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들을 함께 나누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제목은 알 수 없지만 1980, 1999 제목인데요. 우리 이재환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들어야 돼요? 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야? 밴드 실시간으로 또 들어오시면 아니요. 이거 저기 뭐지? 제가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다음 주요. 준비를 하고 내야 되겠다. 화장실 좀 안녕하세요. 동료교회 넘버 3 이재환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니까 설명 좀 드릴게요. 넘버 1은 윤영학 집사님이시고요. 넘버 2는 천현준 집사님. 그 다음에 제가 넘버 3인데 이 넘버링은 돈만이 가진 순서가 아니고요. 나이순이에요. 며칠 전 예지가 등교하는 그 차에 같이 동승한 적이 있는데 예지가 제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집사님 몇 살이에요? 2살이라고. 작년에 환갑이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작년에 1살이었고 지금 2살이라고. 당연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아니에요. 옆에 이제 운전하시던 예지 아빠가 풀어서 62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지가
안 보이는데 50대로 보이는데. 그렇죠? 네, 이게 옛날에 예지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재현 집사님 귀여워요. 집사님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솔직하고 정직하죠. 우리 예지는 특별히 더 솔직합니다. 네, 저보다 더 긴장하는 분 계실까봐 긴장 좀 풀자고 한 예지가 예전에 얘기였어요. 문제가 많았구나. 네? 아니 예지가 예전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랑 띠동갑이에요. 엄마가 36살 때 저를 낳았는데 태몽이 새카맣고 조그만 돼지가 담 넘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틀림없이 아들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셋째 딸이 되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셔서 아들을 낳으려고 제 이름을 장명수에서 장명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 이름이 이재완입니다. 참고로 제 언니 위로 2명 있는데 이름이 경숙이 경자예요. 본인들 이름은 천수적다고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아들 보기를 성공을 했는데 그 남동생이 오래 못 살았어요. 6살에 급체해가지고 아버지가 아침 식사에 돼지고기 급체해가지고 먼저 하나가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남동생이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다른 하나인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막내가 되었어요. 엄마가 제 밑에 동생 쌍둥이를 낳았을 때 저는 3살이었고요. 그 후에 7살, 10살 우리 부모님은 이미 딸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 몸도 작고 가녀렸던 우리 엄마가 40 가까운 노산에 저를 36에 낳았으니까 쌍둥이를 베고 하나를 잃어버리는 중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아마 육신이 감당하는 임계점을 넘어섰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정신줄을 놓으셨던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못 사시고 헛소리하고 집 나가시고 병을 치료한다고 국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1년여 만에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 와중에 교회를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엄마는 교회를 다니셨고요. 저는 엄마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교회가 다니게 되었던 거죠. 제가 교회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아주 대단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했네 정말. 네. 엄마가 73세에 정쌍래 권사님으로 소천하셨는데 그때까지 새벽 기도를 늘 다니셨고요. 엄마 기도가 제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개밀지향정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참 이게 뭔 기도인지. 그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부모님 강사이셨기도 하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제 편창업 부흥하는 시기라 부흥회가 연중을 늘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인 예를 나왔는데 학교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3일간 전도 집회를 한 적도 있어요. 학교에서 특정 종교 표기 활동이라니 이런 시설도 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 부흥회든 학교 전도 집회든 마지막 날은 보통 서원을 시켰잖아요. 새신자 부흥 초청과 함께. 저도 제 인생을 여러 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바쳤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 번. 나 때는 학교에서 국민교육 환장을 외웠잖아요.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들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게 아니고 엄마는 배밀지향정 꼬리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는 주의를 위해서 무언가 맨날 헌신하라고. 학교에서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으니 나의 융성이 나의 발전에 근본임을 깨달아 학문과 기술을 갈고 닦으라고. 그래서 밀어붙임이 뭔가 되어야 사람으로 쳐주는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착한 애였기 때문에 늘 뭔가 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원래 제 천성은 욕망도 별로 없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사실 머리도 안 되고요. 근데 제가 가식적으로 무엇이 되기도 전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생각을 돌이키게 되죠. 왜 웃어요? 뭘 찾죠? 나는 또 준비했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제가 있잖아요. 이거 제 성경책인데 너덜너덜하죠. 동료께 처음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돌이키게 됐는데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작정했다고 분고했다고 해요.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육신으로 어떻게 즐겁게 살까. 뭐든지 다 해봤다고. 솔로몬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솔로몬 본인은 지혜도 많고 재물도 많이 가졌고 척도 많았다고 전도서에 써 있어요.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다 해봤는데 인간사의 모든 것, 사람의 수고나 지혜, 의로움, 재물, 종기, 쾌락, 또 젊음의 힘이라는 것, 생명은 이제 죽음이 있죠. 사후는 불확실을 하는 거고. 이게 어떤 건지를 구하는 그런 게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고 하면서 또 반하여 전도서 전반에 걸쳐서 인생을 즐기라고 하죠. 진정한 향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까 나는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전도서 다른 장에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읽었었던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마땅한 군복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외웠던 부분은 군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마땅한 군복이다. 성경은 사실 해석인 거잖아요. 저는 말씀 그대로 저한테 이제 해석을 갖고 와서 그래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면서 일하면서 심을 편한 게 장땡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찐 복이다. 내가 뭐가 되고 뭐를 바치고 뭐를 헌신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래부터 저는 이제 뭐가 되어야겠다는 열정과 또 열망 또 불안해서 노연하면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누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생은 태어났으니 그냥 살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돈을 주면서 젊은 시절을 준다고 해도 노땡큐예요. 별거 없거든요. 항상 현재가 좋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본문 말씀을 물 한 잔 마실게요. 네.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 제목하고 말씀을 주면서 설교문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 거라서 배째시든가 그랬더니 그거 내일 읽고 왔거든요. 제가 쓴 건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인데 이제 교회에서 보통 이제 헌금을 강조할 때 이 구절을 쓰죠. 헌금 봉투에 나와 있던 것 같아요. 재물을 천하게 쌓아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달은 거는 그게 이제 교회에 헌금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그 전도서 그 말씀에도 내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쁨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진짜 그 하늘에 쌓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거, 주는 게 그것만이 내게 남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죽음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진행되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명의를 딱 변경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빨리 안 하면 결국 세금 내고 벌금 내고 결국 그건 내 게 아닌 거죠.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남에게 준 것 그것만이 나한테 내 재산으로 결국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 얘기하죠. 왼손이 하는 걸로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네. 남한테 줘서 알고 칭찬을 받은 거는 이미 내가 가져올 보고 다 가진 거예요. 그걸로 세이브. 그리고 언젠가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할 때 내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마음이 내게 기쁨이 되고 진짜인 거고.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뭐를 주고 또 헌금하고 이러는 것들도 정말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는 게 참 진짜고 기쁨이고 하늘의 복을 쌓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남이 알게 해도 좋아요. 네, 이제 그렇다라는 이제 말씀을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마태복음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이 198010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80이 아니라 82예요. 네. 제가 목사님께 카톡 보낸 잘못됐나 봤더니 목사님 8이 맞습니다. 저 삐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빙고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이게 1982년 10월 9일이에요. 제가 결혼식 날짜보다도 제 생일 다음으로 기억하는 날짜인데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이날이 토요일이었고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짜를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82년 10월 9일. 우리 나이로 하면 제가 20살 때 일이에요. 요새 바뀐 나이로 하면. 바뀌기 전에 한 20살. 21살. 이날 이제 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야유회를 갔는데 그게 북한산으로 갔어요. 저희 교회가 은평구 증산동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북한산성이 아니라 삥 돌아가지고 우이동에서 내려서 그 북한산을 제일 먼저 가는 게 도선사거든요. 근데 도선사가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요. 요새는 신도를 위해서 버스도 이렇게 왕복하거든요. 저에서 거기를 걸었는데 우리가 보통 야유회는 그렇잖아요. 산 밑에서 모여가지고 먹을 거 먹고 놀고 뭐 집에 오는 건데. 근데 도선사까지 가고 도선사에서 백운산까지 가게 돼있어요. 이미 그때 다 지쳤어요. 청년들이. 그리고 그 중에는 통곡을 신고 온 언니도 있었고 그때 사진이 2장 있어서 보니까 뭐 청바지에 뭐 얇은 운동화에 뭐 잠바에 지금처럼 뭐 등산복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백운산까지 올라가고 아마 각자서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청년 회장님이 30 중반을 훨씬 넘긴 노총각이었는데 고집이 세고 지금 생각하면 아마 등산을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번호하고 고기를 쌓았더라고. 몇 점 먹기는 했는데 양도 엄청 적었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00군데를 간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100군데를 갔는데 1군은 올라가고 1군은 이제 기다렸고요. 저는 정상 기억이 없는데 그 100군데에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거 기억나는 거 보니까 가다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중간 가고 이제 올라갔다 온 사람들 아마 남자 한두 명 올라갔던 것 같아요. 본인은 올라갔다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청년 회장은. 그러고 이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산을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서 진행 반항은 유문이에요. 위문 거쳐서 대동문, 대성문, 대남문. 그러니까 종주를 한 거죠. 그걸 넘어서 세관동으로 내려왔으니 아마 지금 보현봉으로 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름 이미 어둑해졌고 그 중에 하나 언니는 두 남자가 옆에서 이제 겨드랑이를 끼고 거의 둘 다 실패해가지고 내려왔고요. 여자들이 다 청소년이 됐어요.
세번동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유진상가까지 와서 8시간이 넘었어요. 밥도 아니라 이제 커피도 하나 먹고 이제 다들 이제 사는 데가 은평구 중산동쪽이니까 거기서 버스를 타고 왔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청년부 완전 정멸. 저만 나왔어요. 혹시 기억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회장은 나왔다고 칩시다. 기억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두 부류가 나는데 절대 산에 안 가는 부류하고 저는 그날도 밤새 꿈에서 산을 걷더라고요. 네? 산이 좋았던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북한산을 처음 갔던 날이고 산이라는 곳을 처음 등반했던 날이고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사는 나에게 그림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다녔고 그때는 주 5일 근무였고 또 일요일날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맡은 게 많아가지고 산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뭐 수련회나 이제 뭐 수련회 직원 MT나 이런 때는 이제 주로 산을 뭐 가볍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에 다니게 된 건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주 5일째 하고 나서부터. 그러고 나서부터 수많은 산을 많이 다녔어요. 거의 뭐 다 많이 다녔고 많은 일들도 있었고 너무 좋은 풍경과 멋있는 것도 많이 보고 설악산에서 한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설악산에서는 내 비탐 구역을 2번 한번 가봤는데 2번 다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탐 구역이라는 것은 비경을 탐방하는 구역이 아니라 들어가지 말라는 가지 말라는 구역인데 안산에 한 번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밤 9시까지 헤매다가 내려온 적도 한 번 있었고요. 한 번은 설악산 가야정 계곡을 가서 걸려가지고 비싼 벌금을 낸 적도 있어요. 그 벌금 냈었을 때에는 장하신 여기 계신 최희도 집사님하고 최우숙 집사님하고 3명이서 최우숙 집사님이 아는 팀하고 따라갔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때 사진 찍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게 걸려가지고 야단 맞는 사진 찍은 거를 한번 은숙이가 올려주고 있는데 너무나 경건하게 걔가 보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또 여럿도 다녔지만 혼자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지리산 중주도 혼자 해봤고 설악산도 해봤고 그래서 지리산 중주를 한번 할 때는 대원사에서 새벽 2시에 내려가지고 그 산길을 제가 혼자 가주더라고요. 나는 진짜 무서운 것도 없고 어떡하면 좋으냐. 우리 딸이 엄마는 남자가 좋아할 수가 없대요. 엄마 같은 여자를 누가 좋아해? 그리고 아마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기 여행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가깝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제가 그 역마살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나 있는데 이렇게 역마살이 많은 여자는 처음 봤다.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고 어쨌든 그게 굉장히 저는 이제 바람이고 자유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시간을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시간 그 이제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이제 처음 해외 여행을 하게 된 거는 트레킹은 아니었는데 우리 둘이가 중학교 졸업하고 우리 둘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기념으로 애를 둘하고 저를 데리고 저하고 같이 3명이서 그때부터 저는 패키지는 다녀보지 않고 자유여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오사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 둘이가 학교에서 졸업식 때 노래를 부르는 순서를 맡아서 그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부산에 우리 언니가 살아서 부산에 내려가서 언니 집에서 하루 자고 그다음에 이제 고속으로 가는 그 배가 있었거든요. 두 분이
협곡가에 가서 그 두린이가 조금 아는 영어하고 우리 둘이가 아는 일본어하고 제가 조금 아는 한자하고 세 개를 섞어가지고 베프하고 유호인하고 그래서 아소산까지 갔어요. 아소산에서는 이제 올라가자마자 이게 지금 한라산이 됐다고 다시 막 내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자마자 내려왔는데 우리 둘이 기억으로는 엄마 그래도 엄마를 보겠다고 기어이 또 한번 보더라 이러더니 그래서 아소산에서 나가시아 짬뽕을 처음 먹어봤는데 나가사키 짬뽕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겨울쯤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맛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애들은 모거버스 햄버거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제가 또 료칸도 1박 하는 걸 잡아서 그 료칸에서 3명이서 옷도 입고 남녀 탕방 가면서 자고 이런 추억을 3박 4일인가 4박 5일 동안 보내고 이게 이제 처음지 그 해외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가긴 했는데 많이는 못 갔고요. 주로 이제 트레킹으로 미국에 있는 레이어리 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팀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갔던 게 이제 유럽 발칸 나라였는데 제가 보니까 발칸 이제 지도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뭐 찾아보시든지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8개국 11도시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체코로 들어가서 프라하부터 해가지고 프라하,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 슬로베니아, 루블라냐, 크로아티아에서는 자그레브, 스플리트, 두브로브닉, 그 다음에 몬테네그로, 코트로, 알바니아, 티라니, 그리스, 아테네에서 산토리니로 넘어가서 이탈리아 로마로 해서 나왔어요. 이게 뭐 4박 3박 이렇게 옆에 뭐 산토리나 아테네나 이거는 나라에 있는 주요 도시였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면서 이제 국경을 넘고 이제 지나갔던 것들이 뭐 되게 재밌었고 이때 저는 이제 그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하고 그 캐나다 그 트레킹을 갔을 때 그 이런 중에 한 명이 저를 어느 밴드에 초청해줬는데 오랫동안 보고 있다가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여가지고 잘 운행을 못했다가 이 밴드의 주인장이 리딩을 해가지고 함께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갔던 사람들은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 거죠.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1박 2일 같이 숙소를 하기는 했지만 남자 1명하고 8명이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 인도하시는 분이 그 나이는 67세고 남자분이신데 이제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생활을 하셨던 선교사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게 남자분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훈씨가 다시는 가지 말고 이상하대요. 왜냐면 분위기가 막 선생님 하면서 오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많이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여행 스타일이 그냥 인도만 하는 거인 거예요. 이렇게 딱딱. 그리고 뭐 고급진 거를 뭐 해보신 것도 없고 본인은 문화와 이거를 많이 아시긴 하시는데 뭐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하는 이게 확 많기 때문에 진짜 이제 인도만 했지 별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프라하에서 3일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저랑 맞는 딱 친구가 왜냐면 이제 여행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도시에서 뭐 한글찌개 보면서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친구와 나하고는 굉장히 그 친구도 산에를 많이 가고 뭐 천인 여자인데 천인 삼종 경기 다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그것도 하고 뭐 공도 잘 치고 뭐 온갖 거는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둘 다 산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어떤 지형을 보면 야 저기 올라가서 보면 그 동네에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 바퀴 내려와 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하를 지나고 그 다음에 짤스부터는 그리고 우리 그 인도하시는 리딩 하시는 분이 거의 그냥 자유롭게 천천히 인도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풀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또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구 둘하고 같이 짤수도 그 위에 있는 성을 갖다 트레킹했고 크로아치도 두부르니
아침 새벽에도 올라가고 밤에도 올라가고 너무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몬테네그로는 저는 이제 여기 다니면서 처음 이름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 코인 우리나라에서 코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잡혔다고 그래서 아는 지명이니까 엄청 반갑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우에 그 코트로 성이라는 그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쫙 트레킹하다가 그 맞은편에 보이는 이렇게 길 이렇게 있어요. 사선으로. 야 우리 내일은 저기로 가자. 그러는데 그 성북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옆에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담이. 야 우리 절로 나가가지고 오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바로바로 됐던 것 같아요. 그 내려가서 올라갔더니 완전히 그 지진으로 천년된 성당이 폐허가 된 그런 성당이 있고 그걸 이렇게 트레킹하면서 이제 밤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가는 중간에 러시아 청년들, 미국 여자들도 만났고 또 그 산 중턱에 다행히 이제 커피하고 빵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있는 화덕에 불때서 한 화덕에 구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빵도 사 먹고 이런 대처를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마다 제가 사실 뭐 소양이 깊지가 못해서 미술이나 건축이나 돼서 별로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나 뭐가 없거든요. 그냥 걸어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가도 하나 보면 또 이게 이제 그 성당이고 다음에 그렇지 이게 어떤 특별한 걸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가서 발로 그냥 뭐 걸었던 게 제일 인상에 남아요. 산토리니아에서도 트레킹을 6시간인가 했어요. 마을에서 마을 끝까지 왔다 갔다 했고 아테네에서도 그렇게 동네를 그냥 올라서 걸어서 올라가고 그랬어요. 가면은 꼭 뷰가 있는 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하루 시간 내서 여행사 자전거 여행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더라고 유럽 투어하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바티칸도 그걸 통해서 투어를 했고 그다음에 그 폼페이도 차를 타고 폼페이하고 소렌토하고 갔다 왔고 로마 이탈리아는 그냥 거리에 있어도 좋더라고요. 옛날 40대 때 저랑 같이 산에 다녔던 우리 친구들하고 야 이탈리아 남자들은 청소부터 그렇게 잘생겨야 되는데 우리 이탈리아 가고 살았는데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옷을 너무 잘 입고 멋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래도 제일 남는 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간 사람. 나를 비춰보는 거울은 타인이잖아요, 상대방. 그리고 그 한 달을, 이게 딱 한 달 일정이었는데, 한 달을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서 다녔거든요. 사 먹기도 했지만. 그래서 비용을 많이 절감을 했어요. 다니면서 부딪히고, 다 성격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보고, 또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성격이고, 그런 건지. 그게 같이 여행하는 데에서 남는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친구들을 사귄 거죠. 같이 다녔던 지연이라는 친구는 이번에 제가 인도 라다크를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둘이 같이 가자고 하게 됐고 또 다른 언니나 사람들도 지난번에는 같이 곰배령 산행도 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오늘 딸을 결혼시켜요 부천에서. 저는 못 갔지만 화요일날인가 또 만나기로 했고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같이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을 얻었다는 게 저는 큰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바로 취직을 했는데 유럽 가기 전에 제가 헤일린에서 4년 동안 일했잖아요. 여기서 그만두게 된 가장 큰 문제가 그 혜율이가 1학년에 입학하면서 학교 끝나고 이제 엄마들하고 같이 이제 기다리는데 혜율이랑 같은 반 친구가 저처럼 이제 할머니가 데려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외할머니였어요. 그분이 70살. 또 그분이 딸 아이를 봐주고 있었는데 딸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해서 첫 딸을 낳을 때부터 봐줬대요. 얘가 둘째 딸이고.
그러니까 그분은 50대부터,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있지만 큰 딸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둘째를 낳은 게 1학년이었고. 그리고 그 엄마는 그 둘째 애를 낳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부심이라는 게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 내가 10년을 있으면 저 모습이겠구나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예, 나한테 지금 시간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4년 동안 일했을 때는 그렇게 일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토요일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주 5일 때는 주 5일 때 다 놀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되게 재밌게 보내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거 생각하면서 내 시간을 나에게 나눈 게 시간이 중요해서 그러면 되게 뭐요? 그다음에 그 4년 동안 있으면서 얻은 큰 유익이라는 것은 제가 국사공을 이제 줄고 다니게 되었던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에 산은 제가 뭐 멀리 있는 산이었어요. 가까워야 북한산, 도봉산이고 국사공을 다니게 됐고 그때 이제 가까이에 윤정 기사님도 있었고 또 최윤숙 씨도 가끔 가다가 스마트 워커라고 화정에 있는 거기서 일하게 되면서 시간 맞추기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가볍게는 뭐 가서 뭐 점심을 까먹어도 즐겼던 것 같아요. 국사공은. 제가 이제 국사공을 다니면서 또 호기심이 많으니까 같은 길로만 가지 않고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나중에는 그 넘어서 가지고 이제 뭐좀 구파발 쪽에 있는 그 낮은 산들도 다 같이 그때 당시 우리가 영역을 뭐 영업장을 확장한다고 그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영업장이라고 해서 그 영업장을 확장하고 다니면서 그런 낮은 산들을 다녔어요. 근데 국사공을 그렇게 꾸준히 다니면서 이게 어쩌다 한 번씩 가거나 하는 산보다 자주 가는 산이 계절의 변화를 너무 쉽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산을 다니니까 계절이 가는 게 제대로 잘 누리고 잘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산이라도 아 이게 이곳이 여기 있었구나 이거를 계속 다니고 봐야지 그게 내 거가 되고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더 눈에 보여요. 감탄이 나고 어머나 너 여기 있었구나. 그 국사공에서 비밀의 숲이라고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수정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수정을 이번 봄에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벚나무였더라고요. 그 벚나무가 너무 촘촘하게 심어져가지고 그게 그냥 위로 쭉 뻗으니까 키가 엄청 커요. 그걸 산에서 봤는데 거기가 벚꽃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어디지 보니까 제가 늘 다니던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누구 시에 가까이 봐야 이쁘다 이런 시가 있는데 이렇게 낮은 산을 가까이 보는 어떤 또 다른 즐거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는 데는 오후에 출근해서 학교에 오는 애기를 데리고 가서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저녁에 안 계실 때니까 그래서 제가 애를 데리고 재우고 아침에 이제 등교 버스에 태우고 이제 퇴근하는데 그때 시간이 7시 반이거든요, 오전. 그러면 집에 들어오게 발걸음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확장한 길은 그 원당시청 주위에 있는 배나무길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뭐 25년 전인데 1925년 뚝방을 한강 뚝방을 막기 전에는 그 물이 거기까지 들어왔다 그래요. 원당까지. 그래서 배나무 다리를 만들어서 배다리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배다리길이 그 물이 너무 이렇게 작고 순한 길이어서 누리길 같은 데 포함되지가 않아요. 우리 고양시를 누리길로 해갖고 14개인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누리길에 포함되지 않고 마을길에서 배다리길이라고 따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척을 해놨어요. 그렇게 걷고 성사점 걷고 창릉점 걷고 상암동 걷고 네, 요새 이렇게 이제 걷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 이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은 그분도 하는 일이 비수기여가지고 주로 이제 애들 영어 캠프를 보내느라고 해외에서 생활을 하게 돼서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놀고 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인 거죠.
이런 식의 일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현재를 살았기 때문에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제가 버거야지 살아요. 근데 이제 한 달씩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가까운 북하고 북한 산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 때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제 시간을 이용해서 좀 멀리 갈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올 여름에는 한 달 비행기 티켓팅은 해놨고요. 인도 라다크를 갈 예정이고, 그래서 지난번 유럽에 같이 갔던 지연이가 같이 가자 해서 아마 같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유럽 발칸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새로 직장을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시간이 돼서 제가 동생을 데리고 치앙마이도 한번 갔다 오고, 호주도 갔다 오고, 호주 가기 전에 발리도 한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은 그래도 선진국이고 오래된 도시고, 치앙마이나 또 발리는 좀 못 사는 동네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주 갔더니 길도 넓고 자연 풍경도 너무 좋고, 호주 말고 나머지는 다 물도 사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돈 내고 가야 되는데, 호주는 커피만 마셔도 물 먼저 갖다 주고 화장실도 공짜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심심하더라고요. 네, 차를 타고 한번 쭉 가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여기는 항상 이게 푸르러요. 온도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이에요. 야, 막 그래? 그리고 곳곳에 가면 되게 멋있죠. 바다니 보니 너무 멋있고, 또 주인이가 좋은 데를 많이 보이긴 했는데, 그리고 막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살 것처럼 그랬는데 여기 와서 봄이 되면서 그 죽었던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새순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야, 거기는 진짜 가서 한 2달 여행하고 살기 좋은 데지 거기서 사는 데는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아직도 말 못하고 있는 제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여름에 올 때 엄마 또 언제 오냐 그래서 내가 올 여름에는 인도를 가고 겨울에 갈게 이랬는데, 가다가 또 뭐 다른 데서 들렸다 가고 싶은데 거기서도 내가 한 달을 보내는 건 좀 네, 아들을 생각하면 어쨌든 자리는 잘 잡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남의 나라에서 또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우리 함자는 특별히 거기 자기네 그 가정이 일가를 이루고 있는 데서 우리 둘이니까 엄마 저는 아직도 그냥 편하지는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엄마 아빠 말고 가족들이 수시로 자주 보이더라고요. 피크닉도 가고. 둘이는 일이 바쁘고 하기도 한데 엄마 그래도 뭐 그냥 편한 데는 않아. 너무 좀 불편해.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울 것 같으니까 자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아직은 가고 싶은 데가 더 많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해도 되죠? 왜요? 슬슬 배가 고파지네. 네, 이상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요? 질문 없으시죠?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